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물적 증거도 없이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사 구형보다 무려 8년이나 더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에 대한 천벌 수준의 징벌이 가해질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정치판사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진관은 재판 시작부터 특검 검사들에게 내란 방조 혐의에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예단하고 검사 측에 방향을 가르쳐줬고 실제 선고 결과도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폭동이라고 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론을 내란으로 판단하고 선고했습니다. 마치 국회가 관심법으로 재판을 하듯이 그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으로 엮어놓고 지귀현 판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박주현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서 한미 리더스 포럼과 한미 자유변호사연대가 공동성명을 통해 이진관과 배석 판사들을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으로 즉각 제재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이들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사실상 인생 종치게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중대한 인권 침해나 대규모 부패 책임이 있는 개인을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초강력 인권 제재 법률안입니다. 제재 대상은 정치적 구금이나 고문, 살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탄압, 선거 탄압, 반체제 인사 박해 등 중대한 인권 침해 사범과 국고횡령이나 뇌물수수와 같은 대규모 부패 사범, 그리고 대통령과 장관, 판사, 검사, 군, 정보기관 수뇌부까지 포함한 권력형 범죄자들이 대상입니다. 제재 방식은 비자 및 금융제재입니다. 미국 입국 전면 금지는 물론이고 이미 발급된 비자도 취소됩니다. 문제는 미국 입국이 취소될 경우 자유세계 국가와는 대부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방 국가 대부분의 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심지어 비행기 탑승은 물론이고 환승조차 거부됩니다. 결국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제재도 포함됩니다. 가장 무서운 제재죠. 미국 내의 자산 동결은 기본이고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의 달러 결제망 접근이 차단됩니다. 국제금융 및 외교 활동이 봉쇄될 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도 불가능해지면서 현금을 싸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나마 외국에는 나갈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본인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장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측근들까지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려졌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로 무시무시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사재판이 필요 없고 미국의 행정부 판단만으로 즉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영국과 캐나다, EU, 호주 등 서방 국가들도 비슷한 법이 있기 때문에 서방권 전체에서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사법 독립을 침해하거나 또 야권 또는 언론 및 시민단체의 탄압을 인권 문제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검사나 정권 핵심 인사가 정치 보복형 수사를 하거나 반대 세력에 대한 사법 탄압,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 그때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외국의 인권 탄압자에게는 인신구속은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100배 1000배로 처벌받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 적용 대상이 되기만 하면 이진관은 인생이 끝나게 되고 자식들에게도 평생 원망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애들이 유학 중이라면 바로 쫓겨 들어오게 됩니다. 한미 리더스 포럼과 한미 자유변호사 연대의 공동성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진관과 그 배석 판사들을 즉각 제재하라. 한국 법치 붕괴의 공범을 용납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집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2020년 4.15 총선과 2024년 4.10 총선에 대한 중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된 이른바 가짜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어 2025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다. 이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전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형 형사재판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재판부가 있다. 주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와 그 배석 판사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15년을 훨씬 초과하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즉시 법정 구속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다. 판결문에 등장한 친위 쿠데타, 위로부터의 내라는 위법성이 더 크다. 국민의 용기 등 이런 표현들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선동에 가깝다. 이 판결은 재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배석 판사들의 합의로 동의한 결과이며 그들은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재판 과정은 더욱 심각하다. 이진관 재판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스스로 끌어와서 공소장 변경을 권유했고 정인 및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폭동을 예상할 수 있었는가와 같은 유죄를 전제로 한 질문들을 반복했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감치와 퇴정 명령을 남발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변호인에 대한 감치 명령은 인적 사항 확인조차 생략된 채 집행되었고 4시간 만에 석방되는 총극으로 끝났다.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이다. 배석 판사들은 이러한 절차적 폭주를 제지하기는커녕 묵인하고 동조함으로써 사실상 공범이 되었다. 가장 중대한 문제는 공론화된 부정선거 의혹을 재판부가 완전히 외면했다는 것이다. 4.15 총선, 4.10 총선, 3.9 대통령 선거, 6.3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투표지 관리 부실, 개표 과정의 불투명성 등 중대한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직원 100%가 부정채용으로 입직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공론화되었다.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라고 공론화하였고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는 100% 팩트다. 특히 대한민국 선관위는 대법관과 판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이 사법부에도 상당 부분 귀속한다. 따라서 사법부가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수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핵심 쟁점이다. 만약 현재 국회가 이러한 부정선거 및 부정채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선관위 아래 구성되었다면 그 국회가 의결한 탄핵과 특검 기소는 근본적인 정당성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재판부는 이 중대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짜 국회의 결정을 절대적 전제로 삼아 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한 중대한 인권 침해다. 이 결정 역시 배석 판사들의 합의와 서명을 통해 승인되었다. 이 재판부의 행위는 단일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의 정치화를 상징한다. 과거 대장동과 성남FC 등 이재명 관련 사건에서는 공판기일을 수차례 연기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진관이 정권에 불리한 한덕수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의 판단이 확정되기도 전에 서둘러 중형을 선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사법부 내부의 정치적 방향성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배석 판사들 역시 이 흐름에 적극 가담했다. 국내에서 이 사태를 바로잡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포획된 상황에서 자정작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개입이 불가피하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의 중심 국가인 미국이 나서야 한다. 미국은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을 통해 사법 절차를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외국 정부 관리들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진관 재판관과 배석 판사들의 행위는 이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이들은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하고 방어권을 박탈하며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과도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한덕수 전 총리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또한 부정선거 및 선관위 부정채용이라는 중대한 공론화 사안을 외면함으로써 수많은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억압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 세출법 7031조는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및 입국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진관과 그 배석 판사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은 충분히 정당화된다. 이는 한국 사법부 전체를 겨냥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자 개인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 비례성이 있는 조치다. 미국의 제재는 중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한국 내 법치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압박이 된다. 다른 법관들에게 정치 권력에 굴복할 경우 국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분명한 경고가 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를 행동으로 수호하는 조치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성향 정책과 전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적 숙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동아시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셋째, 전 세계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는 선례가 된다. 이미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에서 정치적 재판에 가담한 판사들이 매그니츠키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다.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지정해야 할 제재 대상은 이진관 재판장을 중심으로 하되 합의 책임을 공유한 배석 판사들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재판부 전체가 친중 좌파 정권의 정치적 숙청에 가담한 이상 책임 또한 집단적으로 물어야 한다. 이진관과 그 배석 판사들을 제재하라. 그것이 한국의 법치를 살리고 한미동맹을 지키며 전 세계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진관에 대한 정의의 철퇴가 내려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2의 이진관, 제3의 이진관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밀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처럼 명백하게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 판사들에 대해서 한국은 지금 자체적으로 이들을 처리할 역량을 상실했기 때문에 미국이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달 19일이죠. 다음 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직위원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미국 측에서 이진관에 대한 제재를 적용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제재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제재를 위한 조사 착수에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재판들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